다음은 제25대 학생자치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일고 25대 학생자치회장 강서연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저의 안영일고 이야기 그리고 안영일고 입학 전에 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영일고 제가 뽑은 안영일고의 최대 장점은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입니다. 저는 과장이 아니라 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점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어요. 3학년이 돼서 가장 크게 체감한 거는 1, 2학년 때에 비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1대1 면접, 1대1 대화 시간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상담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매번 그 순간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얘기를 진짜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학업뿐만이 아닌 다른 고민들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도 전 자랑하고 싶은데요. 다 모든 친구들이 정말 똑똑하고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착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저 또한 있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학년을 거듭할수록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영일고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들에 대한 거를 자랑하고 싶은데요. 저는 미디어 심화타 홍보 학회라는 곳에서 부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연말에 항상 예정되어 있는 학술대회를 이끌었습니다. 학술대회는 대학교에서 흔히들 주어지는 과제인 논문 작성하기를 목표로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저희는 국내 OTT 미래 전망을 대주제로 해서 경영 파트 조장을 제가 맡았는데, 국내 OTT 플랫폼들의 혁신 전략 비교 분석, 그리고 국내 OTT 플랫폼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소주제로 하여서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1, 2학년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었고, 저는 2학년으로서 되게 막중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는데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래도 논문을 완성을 하니 그 뿌듯함이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후배님들을 위한 저만의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수학이라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그만큼 저는 겨울방학을 정말 수학에만 매진했고, 제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점을 메꾸는데 그 시간 투자했는데,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을 메꾸지 않고 학교에 입학한다면 그게 수학이 되었든 국어가 되었든 자신감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에 결국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꼭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메꾸는 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중학교 3학년 후배님들이 정말 많은 생각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감히 예상하는데요. 그 꿈과 그리고 그 생각들을 안양여고에서 함께 펼쳐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교 입학 홍보부장 선생님의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여고 입학홍보부장 전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후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여고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23회 졸업식까지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저희 학교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면 28기 학생들이 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이렇게 7,6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는데요. 전통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저희 교육과정 자체가 자연계도 진학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 학교, 우리 안양여고에서는 의대를 가겠다고 지원하는 학생들, 또 합격하는 학생들이 한 40여 명, 카이스트도 가고 유리스트도 가고 이렇게 과교도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 졸업생들의 그 지금 사회생활의 모습이 변호사, 회계사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졸업생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도 안양외고를 졸업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간략하게 또 학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단촐하게 이렇게 3개 학과 있습니다. 네. 자, 영어과 4개 학급이고요. 일본어과 3개 학급, 중국어과 3개 학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많은 질문들 하세요. 어느 학과가 좋아요? 혹시 영어과가 공부를 잘한다던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어느 과가 잘하는지는 매해 달라져요. 자, 그 어느 과가 잘하는지는 무엇을 봐야냐면 경쟁률이 중요해요. 경쟁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확실히 그 학과가 잘해요. 네. 그래서 어느 과가 잘할지는 여러분 원서를 쓰실 때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신껏 자신이 원하는 학과, 어떤 언어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과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학교 정보란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교과 102학점이에요. 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있는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혹시 영어로 수업하나요? 라고요. 우리말로 해야죠. 네. 자, 우리말로 하고요. 자, 이 보통 교과는 수강자별로 그 내신이 산출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요. 전문 교과는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를 또 다시 한번 선택을 해요. 합격자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가 되어서 영어과를 하겠습니까? 영어를 죄송합니다. 일본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중국어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점이 배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등급이 산출이 돼요. 그럼 일본어나 중국어는 어느 정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해당 언어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보다는요. 지금은 뭘 해야 될까요? 국어, 영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 해당 언어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입학하고 나면 발음부터 기초부터 수업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뭐 지금부터 막 많은 진도를 나가버리면 도리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도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리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내신 잘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도리어 내신에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이렇게 중국어나 일본어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 특히 제가 수학 과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뭐 경제학과라든가 뭐 농경제학과 뭐 이런 데 들어오려면 이수 권장 과목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확통과 미적분을 이수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 학교의 교육과정이 지금 계속 이 신입생들을 위해서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수학을 쭉 정리해서 안내드릴게요. 1학년 때 1학기에 수학 상 듣겠죠. 그리고 2학기에 수학 하 듣겠죠. 자,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수학 1과 함께 확률과 통계를 1시간씩 배울 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수학 2와 함께 확률과 통계를 2시간씩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확률과 통계를 총 3단위를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미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2학년 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또는 심화수학 1 또는 경제수학 3개 중에서 택 1 하나만 택해서 또 수업을 3시간씩 들어요. 그러면 미적분을 하고 싶은 친구는 확률과 통계도 하고 미적분도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수학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는 언니 오빠들이 지금의 언니 오빠들이 그 대학 들어가는 것과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단지 다음 해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을 대비 준비하는 단계일 뿐인데, 자, 준비는 어떻게 했냐? 학점을 192학점으로 맞춰놨다라는 거죠. 자, 현 중학교 2학년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지요. 체감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면 1학년의 공통교과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2, 3학년의 선택교과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확 와닿게 돼요. 현재 고등학생들은 사실 선택과목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걸 골라서 해야지 내신을 잘 따지?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이 선택하게끔 학생이 원하는 거를 듣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대평가가 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진학 부장님께서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얘기하셨는데 내신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느낌? 다 절대평가가 돼버리니까요. 변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뭘 가지고 학생들을 뽑을까요? 자신의 학과에 맞는 공부를 해왔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가? 그러면 그 과목이 그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었을까?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교과 부분에 대한 변별이 약해지면 당연히 어느 부분이 커지겠어요? 비교과 영역이 더 커지겠죠. 중요한 건 그래서 학생이 무엇을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활동으로서 진로의 부분을 더욱더 역량을 키웠는가,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지금 현 중2학년부터가 지금 이게 중요할까요?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현 중3 학생들 혹시 재수라도 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실시한 이 세대와 맞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비교과 영역이 굉장히 지금 절실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자, 이런 것이 바로 수시에 연결이 되겠죠. 안양여고는 어떤 학교일까요?
베리타스 알파라는 그 교육 관련 매거진이라고 할까요? 자, 그쪽에서는 안양외고란 말이 나올 때마다 수식어를 붙여줘요. 수시에 안착한 학교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다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더욱더 강조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제 학생들이 말하는 안양외고의 특징 한번 볼게요. 면학 분위기가 최고래요. 자, 면학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가 같아요. 국내 대학이 거의 다 안양외고의 목표가 되고요. 자, 또 대부분이 학종이 목표가 되는 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하지만 서로 격려도 하고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학생들,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밤 10시까지? 우리 애가 버텨낼 수 있을까? 아, 이거 난 못하겠는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나와 있는 걸 더 좋아하죠? 학교가 더 친구들과 함께 있기 더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학원이라든가 과외라든가 뭐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집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담임선생님과의 그 협의하에 충분히 다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력적인 국제교류 활동이 있는데요. 혹시 그 설명회 전에 사진들 막 돌아갔던 거 보셨나요? 올해 5월에 싱가포르와 일본으로 해외학술 연수 다녀왔습니다. 네. 학생들 너무 재밌어했고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를 많이 발산하고 왔다라고 해요. 해외학술 연수뿐만 아니라 자매교 교류 활동도 올해부터 저희 다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는 일본에도 다녀왔고요. 다음에 기숙사가 없다 라는 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기숙사가 없다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데. 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로망일 수 있는데 어떻게 기숙사를 안 하지? 저희는 휴식은 어디에서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집이죠. 가정이지요. 부모님의 따뜻한 그 눈빛과 마음 아래서 쉬어야죠. 네. 자, 기숙사가 없습니다. 자, 기숙사가 없다는 것이 단점만 있을까요? 자, 기숙사에도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룸메이트와의 갈등, 기숙사 생활, 어떤 규칙적인 생활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자고 싶은데 밤새 친구들이 떠들어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 사실 기숙사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쉬고 오세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저희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자, 최근에는요, 저희 학교가 좀 소문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저쪽 양평이라든가 하남, 일산 이런 데서도 입학 문의를 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스쿨버스 보내주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 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그게 안 되면 아쉽지만 저희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스쿨버스가 다닐 수 있는 통학거리가 되는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러운 상황인 거죠. 네.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는데 작년에 스쿨버스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 동탄, 수지, 광교 이쪽에서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쪽 지역에 노선이 없던데 그러면은 안양외고에 못 가나요? 뭐 한 50분이면 통학되는데 40분이면 통학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쿨버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도 약간의 의구심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도 왔습니다. 와서 스쿨버스가 실제로 생겼어요. 자, 내년에는 지금 현재 있는 1학년들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인원수가 더 늘 것이라 예상을 하고 아예 지금부터 대형 버스 확보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광교, 수지 이쪽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 스쿨버스 돌릴게요. 네. 자, 그리고 형제 자매가 동물이 되는 학교라고 지금 적어놨는데요. 저희 안양일고에 근무한 지 23년째인데요. 네, 제가 담임을 하면서 보면 가끔 선생님 저희 언니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대요. 저희 오빠가 저희 형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를 보내고 나면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셋째 보내겠죠. 지금 현재도 동시에 형제자매가 다니는 팀이 17팀이 있어요. 그 정도로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보내보시면 알아요. 자, 사실 저도 고등학생 딸아이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극구 안양여고 싫어요. 나 안 갈 거예요. 엄마 있는 학교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과학을 좋아해요.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그래 그럼 다른 학교 가 라고 해서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안양외고 학생들의 생활이라든가 또는 학업 환경이라든가 입결이라든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가끔 배가 아파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 고3인데 입결, 이 대입에 지금 딱 당면하니까 정말 더 많이 아쉬워요. 억지로 더 안양외고에 보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근무지를 바꿔가면서까지도 안양외고에 자기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만큼 안양외고 보내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퍼펙트, 이곳은 이따가 생활기록 보면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졸업생들이 말하는 안양외고의 특징이에요.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잘 몰랐던 것들이 졸업하고 났더니 이해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 공부 습관을 잡아주었다. 학교에서 전 몇 시까지 자꾸 선생님이 남아서 공부하는 게 어때? 라고 자꾸 상담해요.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가서 졸업해서 보니까 자신의 자기주학습 능력이라든가 또는 스스로 탐구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꿈을 갖게 해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에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혹시 이 중에서 내 꿈이 무엇입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몇이나 될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진로 탐색 중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이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하고 하면서 확립을 시키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대학교에서 경험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었다. 안양외고 오시면 수행평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 협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탐구해야 되고 막 연락해야 되고 굉장히 사람과 사람 간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팀별 과제라든가 이런 데서 그 빛을 발휘한다고 해요. 네 번째, 생기부 평가가 제대로 나온다. 자, 이렇게 힘들게 수행평가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때는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기부가 정리가 된 1년 뒤 또는 수시원서를 쓸 때쯤 3학년 1학기 말이죠. 자, 이때쯤 되면 학생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러 선생님들 찾아다녀요. 선생님, 제가 한 활동이 이렇게 멋진 활동이었나요? 라고 해요. 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왜 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물로 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세요. 그게 기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탐구 활동 한 것보다 더욱더 멋지게 생활기록부에 적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학생들한테 애정이 생기겠죠. 자, 그러다 보면 학생들과 더 친밀해지겠죠. 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졸업생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그리워한다라는 거. 고등학교에 생활하면서는 이렇게 선생님들과 정이 쌓여있는지를 몰랐다고 해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보면 다른 학생들과 비교를 하겠죠.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구나. 그때 느낀다고 해요. 빨리 느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요. 안양외고로 전학 오는 친구들은 더 빨리 느껴요. 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학을 온다는 자체는 안양외고의 어떤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왔겠죠. TU가 있을 때 조금씩 장학생을 봤는데요.
그 전입을 해서 오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랬었는데 이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렇게 활동해요. 석식도 뭐 제공돼요. 뭐 또는 뭐 밤 몇 시까지 야자를 하는데 아이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줘요.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요. 2시간씩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안양외고 사람의 정, 이것이 굉장히 강한 학교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안양외고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브로셔에서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외고의 교육 비전은 21세기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파이어니어 인재 육성입니다. 자, 지성과 인성을 갖춘 미래 개척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안양외고의 프로그램의 그 큰 틀은 이 파이어니어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큰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로벌 역량, 공동체 역량, 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나가는 게 파이어니어 인재 프로그램인데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 또 이런 것들, 공동체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학종의 평가 요소랑 좀 유사하죠. 네. 글로벌 역량, 지적 역량, 공동체 역량. 자, 이 세 가지 역량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파이어니어 인재라는 것을 생기부에 기록해줘요. 자, 생기부에 이렇게 파이어니어 인재라는 말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또 생기부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글로벌 역량은 어떻게 키워질 것인가?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어학 실력뿐만 아니라 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학습하고 탐구하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서 외국어의 기초부터 해서 자격증 대비까지 다 가능하게 해줘요. 자, 그리고 해외학술연수, 자매교 교류 활동이 있는데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활동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외국어 경시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외부 기관과의 협력 활동에 대한 홍보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ならではです。韓国の高校の生活をちょっとだけ体験。ちょっと緊張するけどとっても楽しみです。現地の高校生と一緒に笑って交流して特別な思い出ができます。今回はソウルでの修学旅行をご紹介しましたが、他にも네. 이것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제작된 일본어 버전의 한국관광 홍보 영상입니다. 이때 안양외고 친구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적 역량 보겠습니다. 가장 다양하게 진로 탐색이 가능한 스터디 활동이에요. 1년이면 한 5, 6분기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지금 2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2학년 같은 경우는 35팀 정도 이루어서 스터디를 스스로 학생들끼리 하고 있거든요. 이 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진로 분야가 유사한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함께 탐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끼리 모이거나 해서 4,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계획하고 탐구하고 결과 보고서 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생활기록부의 자율활동이라든가 진로활동에 기록이 돼요. 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기록할 수 있는 틀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그 멘트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교과서 밖의 지식에 대해서 그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한 10시간 안팎으로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나면 또 생기부 진로 활동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활동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독서 토론 논술, 이게 지금 2학년 때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죠. 한 기수에 한 12명에서 15명이 활동을 합니다. 전문 강사 선생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총균세 그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유발 하라리에 져서 호모데우스,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독서 토론 후에 그 자기는 스스로가 성장한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것이 선배로 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지금 현재 2학년들한테는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탐구와 발표 중심의 정규 수업 수행평가, 이것도 또 생기고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고요. 자, 연구 중심 파이오니어 학회. 자, 이거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도에 파이오니어 학기를 1년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학술대회로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영상이었어요. 자, 지적 역량은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많이 존재합니다. 이 활동들을요, 반드시 모든 학생이 참여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그 학습 리듬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선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명 프로그램 뷔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도 또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마다의 그 개성이 생기부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공동체 역량인데요. 자,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중요한 덕목이죠. 아까 진학 부장님께서 이 공동체 역량은 그게 크게 변별은 없다라고 하셨지만 혹시 이곳에서도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힘은 많이 빼지만 그래도 또 즐길 수 있는 거리, 학생들, 친구들끼리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으로서 꿈과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요. 1년 동안의 활동의 대미는 12월에 윈터 페스티벌로 장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인 그런 청소 봉사 같은 거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친구들과 고민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또 캠페인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봉사활동이 바로 이 프로젝트 봉사활동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임팩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입학하고 나면 3월 초에 바로 진행됩니다. 이 글로벌 임팩트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회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안양교구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글로벌 임팩트예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친구들 간의 배려, 협력, 갈등 관리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파이오니어가 되는 길을 학업관리 종합 시스템을 바탕으로 1, 2, 3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의 생활, 학업 또는 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수시로 하십니다. 이 밖에도 진학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신 대입의 변화를 알게 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제공해요. 자, 그리고
수시백서 열람이라고 하는 것은 선배들의 대입자료를 열람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또 계획해야겠다라고 그것을 설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어니어가 되는 길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학 분야보다 더 많이 가는 데는 어디예요? 경영경제 쪽이죠. 학생들이 이쪽 참 좋아해요. 네. 자, 이렇게 수업시간, 수행평가,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진로 탐색과 탐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외고에는 어떤 학생들이 오면 좋을까요? 네, 외국어를 목적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수단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또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자, 안양외고에 입학하면요, 이렇게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 있는 3년의 과정 속에서 부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양외고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약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도 나 이거 괜찮을까? 여기서 저거 다 거스를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하시죠.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신이 잘 나올까? 에이,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편하게 공부할까? 일반고 가면 편하다고? 일반고 가면 내신 잘 나온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주변에 혹시 의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고등학교 추천할까요? 일반고 추천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불합격한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일반고나 자사고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사고도 불합격한 친구들 어디가 있을까요? 일반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은 탄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외고에서의 최상위권이나 일반고의 최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다 탄탄해요. 1, 2등급은 정말 아주 공고하게 있습니다. 1, 2등급으로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100% 문과인 이 안양외고에 오신다면 문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따기가 훨씬 더 편하면서 좋은 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로는요, 대세를 따르면 절대 안 돼요. 학생의 흥미와 특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얘기도 있어요. 정시 준비하겠다. 에이, 그냥 집 가까운 일반고 가서 에이, 그 정시 준비하지. 재수생이랑 경쟁해야 되는데요. 사실 재수생이랑 경쟁한다, 이 얘기는 재수생이 되어 경쟁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네. 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자, 고등학교 3년간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죠. 네. 자, 밤 10시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층이 모여있는 일반고보다는 이렇게 목표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안양외고 같은 데 오시면 친구를 잘못 사귀는 그런 확률도 아무래도 좀 적어지겠죠. 혹시 그렇게 좀 다양한 층에서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면 공부, 대학 다 물 건너갑니다. 네. 자, 그리고 대입에 많은 전형이 있는데 정시만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는 거 너무 문이 좁아지는 거죠. 자, 수시 6개의 기회를 버리는 거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자, 저희 아이 자연계인데 물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안양외고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공대 가실 거면은 저희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요. 근데 안양외고에서 외국어를 열심히 배우겠다, 나 인문계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자연계로 바뀐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 공대 갈 거예요 하면서 안양외고 갈 거예요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자연계 대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드리냐면요. 정시를 준비할 거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저희 교육과정상 수학, 과학 과목, 과학에서는 물, 화, 생지, 원 과목은 다 수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
정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수학은 미적분 수업 아까도 봤듯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과후학교로 또 수업을 개설해드리고요. 그리고 워낙 자연계 준비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개별 컨설팅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집니다. 네. 자, 그리고 좋은 면학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학습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수시로 본다면 수시에서는 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이 대학들의 추세가 융합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과들 중에서 인문계 트랙을 뽑기도 하고 또는 융합이라는 말 넣어서 학과를 신설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자, 2023학년도 졸업생인 24기 교육과정을 본다면 미적분 수업 소인수 과목으로 성적 산출이 등급 산출이 안 되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수업이라는 교양 수업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졸업한 친구들만 해도 이렇게 자연계 관련 과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2개밖에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17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자연계의 인문계 트랙이라든가 아니면 융합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수시로 17명이 합격했고요. 정시로 3명이 이렇게 자연계 쪽으로 갔죠. 전체 그럼 20명이에요. 보통 한 학년에 한 10% 정도 되는 명수죠. 네, 이렇게 됐는데 현 고3부터 해서 내년도에 입학할 친구들, 내후년도에 입학할 친구들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요, 물화생지가 다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졸업생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연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안양외고라고 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입니다. 자, 마지막 한 명까지 최고의 진학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도전하지 않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안양외고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안양외고에 들어오게 되면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어떤 활동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도 활동했던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입생 선발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년의 학급은 총 10학급이고요. 학급당 25명씩 해서 250명을 선발합니다. 자, 학과별로 그리고 전형별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시 학과를 이렇게 정하시면 그 다음에 바꾸실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 지원 자격을 본다면 이렇게 일반 전형, 사회통합 전형, 특례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반 전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본다면 아마도 여기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일반 전형에 다 해당이 되실 거예요. 자, 혹시 여기 마에 해당하는 이런 혹시 세종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세종시에서는 지원 가능합니다. 네, 대신에 통학거리가 안 돼가지고요. 이사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전형 있는데요. 자,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인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아마 해당 여부를 알고 계실 거고요. 자, 2순위부터 본다면 자, 이러한 상황일 때 2순위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읽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순위는 이러한 경우에 3순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자, 혹시 여기 3자녀 이상인 집안 있으실까요? 자, 셋째만 가능한 거 아니고요. 첫째도 쓸 수 있고, 둘째도 쓸 수 있고, 셋째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명 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이분들 3명 다 안양외고에 지원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한부모 자녀도 많은 수로 이렇게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시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부분, 2순위나 3순위의 경우 소득분이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혹시 소득분위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자, 잠깐만 말씀드리면 가구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평균 보험료가 309,670원이다 이하다라고 했을 때 가능합니다. 자, 자세한 다른 사항일 때에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오셔서 수시로 이 전형 요약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 안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통합 전형으로 영어과에서 20명, 그리고 일본어과에서 15명, 중국과 15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안양외고의 사회통합 전형은요, 100% 합격했습니다. 여태까지요. 자, 그래서 혹시 이 전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세요. 지원할 때 망설이는 게 이거죠. 우리 애가 가서 기죽으면 어떡해요?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걸 알려지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안양외고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학생의 그런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이 되어서 입학 담당자와 학적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관련돼서 지원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 관련된 사항은 10월 학교 설명회 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례 전형으로는 주로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더라고요.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교육한 학생인데 꼭 부모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합니다. 자, 요것이 서류가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이 학생 여기 지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서류 가지고 미리 한번 와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입생 선발 전형 일정이요. 자, 안양외고 특목고는요, 일반고랑 같은 시기에 전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에 제출, 고입에 대해서 제출하실 때 1순위에 안양외고 적어주시고 2순위 이후부터 일반고를 적어주는 게 이제 이게 평준화 지역의 일반적인 그 지원 방법이에요. 거기 중학교에 그렇게 보내시고 인터넷으로 다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실 때는 아마도 올해도 UA 어플라이라고 하는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UA 어플라이에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안양외고를 검색해서 원서를 접수하셔야 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학교에 접수를 하고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어. 그러면서 다른 특목고에 또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중 지원으로 돼서 그 해당 학년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한 개에만 접수해 주세요. 이게 예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인터넷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 맞는지 확인 받으시고, 자, 그리고 각종 서류와 함께 다 중학교에서 확인해 주시는 서류들 다 같이 가져오고 안양역으로 직접 오셔서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8일에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할 건데요. 1단계 합격했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그 다음에 19일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인터넷으로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23일에 면접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자, 매년 질문이죠. 혹시 미달라면 면접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세요. 올해부터는 교육청 지침으로 어떤 특목고든 면접 다 봐야 합니다. 미달이어도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적은 매기는 거냐? 영어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 사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자, 영어 성적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결해서 감점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160점 플러스 면접. 면접으로 사실 영어의 점수는 조금씩 번복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본다면 혹시 영어이 한 개 있다고 지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안양여고는 괜찮습니다. 네, 2개도 괜찮습니다. 네. 자, 1단계는 다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면접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면 번복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작년에 B가 2개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었는데요. B 하나의 친구를 이겼어요. 면접까지 보고 났더니요. 자, 그래서 B 하나의 친구가 떨어졌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일설에 9, 0, 4 못하면은 외고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영어만 중요해요. 사실요. 자, 국어랑 사회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정원에 2배수 이상 지원했고 그 친구들이 또 동점자가 발생했을 시에만 그 몇몇 친구들한테만 활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원서를 접수할 때 국어와 사회를 다 적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진짜 쓰인 적은 안양여고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뭔가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과의 일반 전형이 80명이 정원이거든요. 근데 180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그럼 2배수 이상 됐죠. 자, 그런데 동점자가 한 마지막 커트라인에서 한 5, 대여섯 명 있어요. 그럼 그 대여섯 명만 3학년 2학기 국어를 볼 거예요. 이래도 판별이 안 났다? 그러면은 3학년 2학기 사회를 대여섯 명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국어 사회에 못 봤다고 해서 안양여고를 못 들어온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출결 부분에서는 미인정 결석일 때만 감점이 됩니다. 미인정 지각 한 번은 전혀 문제 없어요. 감점 요소 없습니다. 자, 결석일 수가 30일이에요. 무단 결석을 30일 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최대 감점은 1.5점 감점입니다. 자, 그래서 면접으로 번복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커요. 자, 출결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면접 같은 경우는 네. 자, 2단계는 자기소개서 검토와 개별 면접으로 실시를 하는데 인기 있네요. 네. 자, 면접 방법을 본다면 이렇게 공통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누구든 말은 다 잘해요. 자, 그래서 말하기 능력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친구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자, 사실 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편안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에서 개별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예상해서 준비하시면 전혀 문제 없겠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그럼 어떻게 쓰는 것이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습니다라는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끔 저희가 많은 자수 수업을 읽다 보면 우와, 어른의 필력인데? 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학생이 썼다 하더라도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네. 자, 중학교 3학년의 언어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의 발문은 변화될 예정이 없습니다. 작년도나 올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 시기쯤에 한번 미리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번 써봐야 내가 이것을 소재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소재가 없다면 지금부터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시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써보시는 거를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안양외고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이렇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시고 나면 이제 도서관 정도를 저희가 개방해놨어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런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장소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거든요. 또는 3학년 학생들은 거기서 야자를 진행을 하고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7월달과 10월달에 이렇게 멘토링 위크가 있어요. 멘토링 위크 때에는 학교 투어를 함께 학생들과 이렇게 1대1로 같이 학교 투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학교 설명회 때도 학교 투어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교통합 전형 설명회가 있고, 그리고 11월에 최종 학교 설명회가 있는데, 최종 때에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의 결과물들을 전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영어과, 일어과, 중국어과의 그 수업의 수준 정도를 알 수 있게끔 또 활동 내용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강당에서는 역시 신입생 선발전형에 대한 안내가 또 역시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장시간이었어요. 다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연휴의 그 첫날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말의 첫날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질문은 따로 받지 못하겠고요. 이렇게 문의사항이 있다면 여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양외고 어떠셨어요? 오면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3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